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계량경제학 분석, 이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한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데이터라는 단서를 가지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진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단서 하나에 딱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범인은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게 바로 그겁니다. 분석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함정, 바로 모형 설정 편향에 대해서.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방정식이 두 개가 딱 보이죠? 둘 다 똑같이 사람의 임금이 뭐 때문에 결정될까? 이걸 설명하려는 모델입니다. 왼쪽 모델을 보니까 나이가 임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 모델은 또 달라요. 아니다, 경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잠깐만요. 둘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 뭐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진짜로 우리 월급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교수님, 진짜 헷갈리는데요. 그럼 대체 어떤 모델이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이쪽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 저쪽에서는 경력이 중요하다.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한 학생.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 사실 통계 모델링할 때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누락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 범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이 범인, 이 녀석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모형 설정 편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분석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한 변수인데 하는 걸 깜빡하고 빼먹었을 때 생기는 오류? 그냥 그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우리가 모델에 넣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넣지 않은 빼먹은 변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분석 모델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은요, 어쩌면 모델 안에는 있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 변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보이지 않는 용의자가 여러분의 분석 전체를 뒤엎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이 녀석이 대체 어떤 동기로 또 어떤 수법으로 우리의 분석을 망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봐야겠죠. 도대체 이 편향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결과를 왜곡시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락 변수 편향이라는 범죄가 성립되려면요, 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해요. 자, 첫째, 우리가 빼먹은 그 변수가 모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변수랑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빼먹은 변수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최종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범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막 늘어나면 신기하게도 물에 빠지는 사고도 같이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보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물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왜냐?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바로 더운 날씨입니다. 자, 보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죠? 이게 조건 1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서 안타까운 사고도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조건 2죠. 바로 이 더운 날씨. 이 녀석이 우리가 찾던 숨은 범인, 즉 누락 변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처음 봤던 임금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경력만 가지고 임금을 설명하려 했던 그 단순한 모델 기억나시죠? 거기서는요, 이 경력이라는 변수가 사실은 나이가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좀 억울하게 공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정말 중요한 변수를 쏙 빼놓고 분석을 해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전부 상관관계가 있는 경력 변수에 가서 들러붙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경력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져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누락 변수 편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통계적인 오류가 그냥 숫자 노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해결책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만약에 기업이 이런 잘못된 분석을 믿고 사업 전략을 짜거나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엉뚱한데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 학생. 정확히 짚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 사회적인 비용, 즉 우리 모두의 손해로 돌아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는 이 무서운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무슨 최신 통계 프로그램?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방어책은요, 바로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돌려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어떤 변수들이 반드시 필요할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사전의 이론적 고찰이에요. 이게 모든 분석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한 이 추리 사건, 핵심 내용들만 딱딱 짚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첫째, 중요한 변수를 빼먹으면 분석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 둘째, 이런 편향은 빼먹은 변수가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또 모델에 들어있는 다른 변수랑도 관련이 있을 때 생긴다. 맞나요, 교수님? 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감이 아니라 언제나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변수를 넣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 혹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무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결론을 은근슬쩍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숨겨진 변수, 그 보이지 않는 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이 비판적인 시각을 여러분의 데이터에 꼭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